감당하기가 버거웠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며칠을 알아 누웠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저를 일으켜 세운 건 아들 녀석의 대학 합격 소식이었어요.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서울에 있는 의대에 떡하니 합격을 했던 거죠.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 장례식 부조금으로 들어온 돈 조금과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둔 돈으로 입학금을 마련하고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제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지극히 제한적이었어요. 아침에는 아파트 계단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말 몸이 무너져라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줄일 수 있는 건 잠뿐이라 그렇게 안 자고 안 먹고 안 쓰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춤에 죽고 못 살던 딸아이는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연습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내가 유명해져서 우리 집 먹여 살릴 거니까 걱정 마셔. 딸아이는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어디 그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인가요?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 해줘도 될까 말까인데 가난한 집이라 혹시나 업신당하지 않을까 늘 걱정이었어요. 제 걱정대로 딸아이는 자세히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결국 3년간 연습생 생활을 그만두고 스스로 지쳐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작은 극단에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죠.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착실하게 사는 딸아이가 저는 기특했어요. 제가 능력이 있었다면 팍팍 밀어줬을 텐데 항상 그게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아들은 드디어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몇 학기는 장학금을 받을 만큼 아들은 공부를 잘했고 졸업을 하자마자 대학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어려서부터 한 번도 실망을 시킨 적이 없던 아들은 엄마, 좀만 참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된 아들의 무게가 컸을 텐데 잘 이겨내주어서 고마웠어요. 아들은 항상 우리 집을 일으켜 세울 사람은 나뿐이야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혼잣말을 할 정도로 그 압박이 심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기특하게 넘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들은 그때부터 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미로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고 몇 년 뒤 여기저기에서 손자리가 들어왔지만 아들은 영 관심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거지. 병원이 너무 바빴고 아들 말로는 자기가 최연소 가장으로 승진하면서 병원에서의 기대도 크고 일도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아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뭔데? 무슨 일 있어? 그런 건 아니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그래? 아유, 그랬구나. 잘 됐네. 잘 됐어. 그래, 어떤 아가씨니? 아, 그게 저희 병원장님 딸이에요. 병원장? 순간 말문이 막히더군요. 병원장 딸이면 엄청나게 잘 사는 집안일 텐데 그런 집안에서 우리 집을 탐탁찮아 할까 싶었습니다. 병원장님이 저를 잘 보셔서 막내딸과 결혼하길 원하세요. 아직 그 아가씨를 만나보지도 않은 거야? 네. 아, 근데 엄마, 저 이 결혼 하고 싶어요. 정훈아, 그 여자랑 결혼만 하면 결국 그 병원도 제 것이 될 거고 엄마 더 이상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정훈아,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구나. 아무리 그래도 결혼이란 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아야지. 살면서 맞추면 돼요, 엄마. 저 지금 사랑 타령 하고 있을 시간 없어요. 아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집안에서 왜 우리 같은 집안과 결혼을? 그 집에 아들이 하나도 없대요. 첫째 사위 부부는 해외에서 잘 살고 있고 둘째 사위는 뭐 망난이라서 얼마 전에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장님이 막내딸 사위는 꼭 의사로 보고 싶어 하세요. 병원도 물려줘야 하고. 네가 정말 괜찮겠니? 네, 엄마. 그리고 아들은 살짝 망설이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처가댁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왜? 아무래도 병원장님이 저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시고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처가의 대리 사이로 들어간다는 아들을
어떤 어미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돈 없어서 팔려가는 것처럼 갑자기 아들에게 미안한 감정과 화나는 감정, 여러 감정이 뒤섞여서 정리가 안 되더군요. 정훈아, 그건 아닌 것 같구나. 말이 좋아 처가에 들어가서 사는 거지. 옛말에 겉보리 서대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고 했어. 엄마, 지금 저희가 그거 따질 형편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요. 저는 아들의 눈에서 욕망 같은 것이 보였어요. 이 아이가 일찍 아버지를 잃고 혼자서 가장으로 많이 힘들었구나. 가난이 힘들었고 그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의견을 꺾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진행된 혼사, 상견례장에서 양가 집안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혼수 같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들 가진 집에서 집도 한 채 못해서 보내서 송구하네요. 아이고 사돈, 그런 말씀하세요. 김정은 선생 탐내는 사람이 한둘이어야죠. 바깥 사돈은 사람이 서글서글하니 좋아 보였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안 사돈은 뭐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 같지만 어쩌겠어요? 바깥 양반이 그렇게 이사 사이를 원하는데 라며 얄밉게 이야기하더군요. 여보, 말 좀 가려서 해.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솔직한 말로 의사 타이틀 빼면 뭐 볼 거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더군요. 엄마 그만해. 이야기 다 끝난 거 가지고 뭘 그래. 며느리가 엄마를 말렸지만 안사돈은 뾰루통한 표정으로 식사 자리 내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상견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속이 상해서 눈물이 터졌어요. 저런 대접 받으라고 의사까지 공부시킨 게 아닌데 싶은 것이 결혼 전에도 저러는데 나중에 어떨까 싶고 아들은 병원장과 이야기한 게 있다면서 5년만 참으면 된다고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반대해봤자 아들 인생을 책임져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집안이랑은 결혼하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신세가 허무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그 집안의 대릴 사이로 들어갔어요. 저는 매일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음 다치지 않도록 결혼 생활 잘하도록 말이죠. 1년이 지났을까요? 그때는 한겨울이었는데 늘 하던 새벽 아파트 계단 청소를 하다가 겨울이라 바닥이 미끄러워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허리부터 엉덩이뼈까지 내려앉아서 저는 일어나지도 앉지도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바로 큰 수술을 해야 했죠. 수술을 하더라도 뒤의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말 눈물밖에 안 났습니다. 저의 사고 소식에 자식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고 딸아이는 저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울지마. 엄마, 그러게 내가 그 일 그만두라고 했잖아. 아들도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달달이 생활비 보내드리잖아요. 왜 자꾸 이리 나가시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에 화를 내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장가가서 결혼 생활에 또 바쁜 병원 생활에 아들도 참 많이 힘들 텐데 저까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당장에 큰 수술을 해야 했는데 저는 남편이 죽고 생활이 힘들어져서 넣고 있던 보험도 다 해야겠던 터라 수술비가 만만찮았어요. 아픈 건 둘째치고 수술비 걱정에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수술비는 걱정 마요. 장인어른이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세상에, 사돈이? 엄마, 아들 의사인 거 잊었어? 수술도 잘 될 거고 돈도 걱정 마. 미안해 아들. 엄마가 정말 너무 미안해. 그런 소리 말래도. 게다가 처가살이하는 아들이 이번에 이렇게 큰 수술비를 처가에서 받아오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대접 못 받고 살까봐 매일이 걱정인데 이런 일로 아들을 더 무시하고 업신여길까봐 걱정이 태산이었죠. 내 걱정은 마요 엄마. 나는 충분히 잘 지내고 있어.
장인 장모님도 다 잘해주셔. 내가 그 집안 병원을 이어받을 사람인데 함부로 대하겠어? 엄마, 좀만 참아. 내가 호강시켜줄게. 그땐 그렇게 아들의 말이 다 사실인 줄 알았어요. 여튼 저는 사돈댁의 도움으로 수술을 마쳤고 꾸준히 운동과 물리치료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거동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딸과 아들의 상화에 일은 그만두었고요. 아들이 매달 보내준 생활비로 생활을 했습니다. 아들은 꽤나 큰 돈을 매달 보내주었는데 저는 그런 것만 보고 아들이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 수술비 일도 있고 해서 사돈댁에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갈비와 과일 이것저것 사들고 사돈댁을 간 날이었어요. 마침 아들이 그날 휴무라고 하기에 저는 아들 얼굴도 볼 겸 기대에 찼죠. 아들에게 간다고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기에 가면 얼굴 보겠지 싶어서 무작정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간 사돈댁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해질 정도로 큰 저택이더군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네, 면접 보러 오셨죠? 들어오세요. 철컹하고 대문이 열렸는데 아마도 저를 집안 도우미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인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한 여자가 저쪽에 앉아 계세요. 사모님 나오실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여자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행안히 가버리더라고요. 응접실 같은 곳에 가만히 앉아서 집안을 둘러보는데 이런 곳에서도 사람이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심 우리 아들 장가 잘 갔구나 싶은 마음 하나, 또 기죽지 않고 잘 살고 있나 싶은 마음 하나. 그렇게 제가 안사돈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안쪽 거실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쳤어? 이런 것도 하나 못해? 안사돈 목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들리는 목소리, 그건 분명 내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죄송할 짓을 왜 자꾸 하는 거야? 아니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는 게 뭐가 있어? 밥만 축내는 주제에 그나마 의사라면서 발 마사지 하나를 못해?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정말 다리가 후들거려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안사돈은 안마의자에 앉아있었고 아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안사돈 발을 주무르고 있더군요. 내가 요즘 계속 부종이 있어서 고생하는 거 알아 몰라. 근데 의사가 돼가지고 발 마사지 하나를 못하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 집 재산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랬어? 죄송합니다. 야, 거긴 너무 아프잖아. 안사돈이 버럭 화를 내더니 아들의 뺨을 때렸어요. 저는 손발이 후들거렸고 그걸 보는데 정말 이성을 잃었어요. 그대로 안사돈에게 달려가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내 아들을 때려? 이 여자가 미쳤나? 이거 안 나? 그래 못 놓는다.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때려? 저는 지금껏 살면서 누군가와 큰 소리로 싸워본 적도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정신줄을 놓았어요. 아들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저를 말렸고 소파에 다리 꼬고 앉아서 잡지를 보고 있던 며느리도 놀라며 저를 말렸습니다. 지금 저희 엄마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며느리 얼굴을 보는 순간 바로 뺨을 때렸습니다. 저의 행동에 일순간 모두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죠. 왜? 네 자식이 맞는 건 안 되니? 내 자식 뺨은 그렇게 때려놓고 왜? 네 딸이 맞으니까 억울해? 이 옆편 내가 돌았네. 감히 누굴 때려? 그렇게 한참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정사정 봐줄 것 없이 성난소처럼 달려들었고 고상한 척 우아한 척 하던 안사돈은 꼼짝 못했어요. 거지 새끼들 걷어줬더니 이런 식으로 갚아? 터진 입이라고 계속 막말을 해대는 안사돈. 거기에다가 며느리는 당장에 콘밥 먹이기 전에 그만해요. 정말 어디서 이런 무식한 것들이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 녀석이 며느리 뺨을 때렸어요. 이번엔 제가 깜짝 놀랐죠. 미쳤어? 날 때려? 그래 때렸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야. 너네 집이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넌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내가 너 바람 피는 거 모를 줄 알아?
이미 증거도 다 모아놨어. 내가 병원장 자리만 받으면 다 업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오늘부로 병원장 자리도 필요 없어. 니까 거들 수준 도저히 못 맞춰주겠다. 뭐? 이게 어디서? 닥쳐.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그 상간남이랑 같이 나란히 경찰서에서 보겠네. 이게 사람을 가지고 놀아? 애초에 사람을 가지고 논 건 너네 모녀였지. 사람을 개 취급하더니 그 개한테 어디 한번 제대로 물려봐. 뭐라고? 참, 얼마 전에 산부인과 다녀왔던데 그 애도 그 상간남 애인가봐? 아들의 말에 안싸더니 깜짝 놀라며 지혜 너 정말이야? 엄마,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의외로 일이 쉽게 풀렸어. 그것만큼 정확한 증거는 없으니까. 어디 한번 잘해봐. 자네 왜 이러는 거야? 이제 병원장 자리가 필요 없는 거야? 네,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우리 엄마 보니까 이제야 정신을 차리겠네. 내가 지금까지 이런 쓰레기들이랑 뭘 한 건지 다 필요 없어. 병원도 비리가 한두 개가 아니던데요. 그런 병원 받아봤자 머리만 아프지. 참, 그 비리 장부도 이미 내 손에 다 있어. 한꺼번에 다 터뜨리기 전에 순순히 합의혼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너 정말 무섭구나. 언제부터 그런 걸 다 준비한 거야? 내가 바본 줄 알았어? 그 정도 보험도 없이 내가 여기 장가 왔을 것 같아? 아버님께 전에 병원 발칵 뒤집히기 싫으면 위자료 단단히 준비하라고. 그 두 여자는 어안이 벙벙해진 상태로 말문을 막혀야 했고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엄마 나가요. 나도 더 이상 이 집에서 안 살아. 그렇게 저희 모자는 그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 나오는데 안사돈과 며느리가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며 불며 난리를 피우더군요. 아들, 그동안 어떻게 산 거야?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오늘 엄마 안 왔으면 나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정훈아. 아휴. 저는 아들을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남편을 잃고 너무나 어렵게 살아온 것을 보며 자랐던 터라 가난이 죽기보다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만 되면 잘 살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병원 안에서도 안 보이는 줄이 있고 서열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미친듯이 실력으로 병원장의 눈에 들었고 그 집에 대리사회로까지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무시를 받아도 좀만 참으면 병원이 자기 거라는 생각에 버티고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동생 평생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평생의 아들한테 짐 만든 것 같았죠. 지금 생각해도 우라통이 터집니다. 세상에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엄청난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작은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욕망에 눈이 멀었다면서 이제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했어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나락에 섰다가 돌아온 아들. 저는 지금 아들과 딸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착하고 예쁜 여자를 만나 재혼도 했고 토끼 같은 자식도 둘이나 두고 있어요. 딸아이는 자신의 이름으로 극단을 만들어서 아직도 결혼할 생각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이라 그 모습을 보면 대견합니다. 사연을 쓰면서도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과거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참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욱 잘 살아야겠다, 사람답게 잘 살아야겠다 다짐해봅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